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자, 9월의 둘째 날이고 또 오늘 금요일이에요. 그런데 9월달 시작과 동시에 어제부터 오늘까지 시장이 참 좋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도 반등이 나오나 그런 기대감이 있었지만 오후장으로 갈수록 계속 밀리는 모습이 나왔었고 결국에는 0.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이었네요. 그래서 코스피를 보면 코스피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0.3% 하락이 나왔고 그래도 2400포인트는 지켜줬다는 것이 그나마 의미를 둘 수가 있겠네요. 이어서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들, 에너지솔루션이 무려 4%, 그리고 삼성 SDI도 오늘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LG화학은 조금은 약세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도 수출 부진과 엔비디아 악재 때문인지 오늘 크게 밀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별다른 특징이 있었던 종목은 없었던 것 같고 엔터기업 JYP만 2% 이상의 좋은 흐름이 나왔었네요.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이 8월에는 조금은 버텨주었었는데 어제하고 오늘까지 생각보다 많은 순매도 물량이 나왔고 이 부분이 앞으로 다가올 9월 시장에 대해서 약간은 우려감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고 기관만 나홀로 소폭의 순매수를 보여줬네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 반대로 현대차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특징적인 것이 최근에 연기금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었죠. 그리고 기아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지난주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오늘 시장보다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잖아요. 외국인의 순매수는 역대급으로 많이 들어왔고 기관도 한 달 내에 가장 많은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 기아, LG이노텍, 현대차,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을 살펴보면 기관도 마찬가지로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LG이노텍 이런 종목들을 매수했고 그 외에는 인버스에 많이 베팅을 했었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 그래도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미국 증시가 저점을 다지고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장 출발 당시에는 굉장히 부진했었는데 다행히도 자고 일어나니까 나스닥을 제외하고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더라고요. 장 초반에는 S&P 500이 마이너스 1.3%였죠. 그런데 지금은 0.3%로 마무리되었고 또 나스닥은 저점이 마이너스 2.3%, 그런데 오후장이 그걸 많이 돌리면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0.26%로 나름대로 준수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또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일단 개별 종목을 제외하고 나스닥이라든지 S&P 500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처럼 이런 종합주가 지수는 일반적으로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이 나오기에는 드물어요. 이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과거로 돌려봐도 많이 나와야 4거래일 정도? 그 정도 음봉이 나왔다면 이렇게 한 차례 반등 같은 빨간 양봉이 포함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나스닥도 보면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이 나왔었죠. 물론 종가상으로는 파란불로 마감이 되었지만 그래도 밑에 꼬리를 달고 빨간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었던 만큼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런 것들을 추측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뭐가 됐던 간에 지금 최근 추세는 하락 움직임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현대차라든지 삼성 SDI 그리고 삼성전자처럼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점을 높여가고 또 반대로 고점을 높여가면서 이렇게 시장의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최소한 연말까지는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바닥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서 시장의 흐름을 관찰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일정을 살펴보면 오늘이 9월 2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 아마도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최근의 시장 흐름을 보면 오히려 고용지표가 잘 나올수록 연준의 긴축 강도가 강해질 수가 있고 그게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오히려 양호한 고용 지표가 단기적으로 시장의 리스크는 부추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미국의 고용이 탄탄하다는 것이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시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이틀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단은 고용 지표가 잘 나오는 것이 경기가 튼튼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고, 향후에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조금이나마 지울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는 만큼 단기적인 시각과 조금은 중장기적인 시각, 이렇게 구분을 해서 관점을 가져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현재 촬영 시점이 1시 30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스피가 0.2%의 소폭의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렸듯이 30분 봉상 지수의 위치가 21선 아래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5장에는 돌파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수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추세 자체는 하락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전히 시장을 조금은 보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고요. 또 어제 발표된 8월 무역 수지를 살펴보면 무역 수지가 5개월 연속으로 적자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적자 규모가 통계를 작성한 이래 66년 만에 최대라는 하나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조금은 자극적일 수가 있지만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화폐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시대가 지날수록 화폐 가치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과거 경제 규모와 지금의 경제 규모를 비교해 본다면 통계 작성 후에 66년 만에 최대라는 이런 표현은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만약에 우리가 날씨를 비유한다면 100년 만에 비가 많이 왔다, 그런 게 비교 대상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화폐 가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통화량도 증가하고 있고, 또 물가도 그만큼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런 내용은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5개월 연속으로 적자를 보여주었다는 것은 조금은 우려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수출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비록 증가율 자체는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울기가 완화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수출 증가율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수출 자체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도체 수출 감소는 반도체 업종 비중이 높은 국내 증시에게는 굉장히 껄끄러운 이슈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무역 수지가 적자를 보여주는 것은 어쨌든 에너지 수입 무려 91.8% 증가세를 보여주었죠.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꺾이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 될 수 있고, 또 이 부분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킬 수 있는 주된 키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유가에 대해서도 그 변동성을 계속 추적할 필요가 있고요.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95달러까지 올라갔던 유가가 또 어제는 한 차례 급락이 나와서 87달러까지 며칠 사이에 꽤나 큰 폭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오늘 주목할 수 있는 종목들, 바로 자동차 관련주를 주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기사를 보면 반도체는 26개월 만에 수출이 감소가 되었죠. 그리고 무역 수지도 5개월 연속으로 적자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자, 8월달 완성차의 판매량 변화를 한번 살펴보세요. 현대차하고 기아, 그리고 다른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내수는 조금씩 소폭 감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해외 비중을 한번 살펴보세요. 현대차는 14.7% 증가를 보여주었고, 기아는 12.6%, 또 다른 자동차 기업들도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7월 대비 8월 증감률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 만에 14.7%, 기아는 12.6% 증가가 있었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고, 자, 그 말은 즉슨 계속 무역 수지가 적자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수출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여주었다,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현대차의 주가 흐름을 보면 올 초 1월달에 20만원이 붕괴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거의 8개월 만에 처음으로 20만원을 돌파했었고, 물론 지금은 윗꼬리가 조금 달리고 다시 20만원 밑으로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종가가 지금 위치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직전의 고점들, 지난 7월 말에서 8월달 초였죠. 이때 형성이 되어 있었던 19만 5천원에서 20만원 사이 그 상단 박스권에서 또 다음 주부터는 지지를 받고 이렇게 차트상으로는 이렇게 상승할 여지도 충분히 있어 보여요. 그래서 오늘 흐름이 조금 아쉽다고 하더라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0분 봉상 단기적인 추세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그 영향권 내에서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흐름 자체는 여전히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또 현대차에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어요. 바로 이것도 오늘의 상승세를 부추겼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제 미국 정부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한국에 미칠 영향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 라는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달래기 용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런 부분에 몰두해서 무조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현대차는 미래가 없다. 이런 관점을 가지는 것은 좋지 않고요. 일단은 이런 재료가 실타래가 풀린다면 거기서 플러스 알파의 재료로서 주가의 상승이 연결이 될 것이다. 그런 관점을 가지는 것이 지금의 주가를 바라보는 적합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차 공장이 조지아주에 건설이 되잖아요. 그런데 조지아주에 있는 하원 의원이 국내 언론사와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그때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다면 현대차 공장이 완공될 때까지 보조금 문제를 유예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즉 11월 달에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다면 그 다수당의 힘을 얻어서 25년까지 보조금 문제를 유예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겠다 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모든 것이 다 기대감이고요. 그게 정말로 팩트로 연결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런 재료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그런 재료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추세 자체가 우상향이다. 이 점을 한번 보시고 또 8월 달에 무역 수지 적자를 보여주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수출은 증가세를 보여주었잖아요. 그리고 8개월 만에 20만 원을 터치했고 또 외국인의 순매수 추이 그것도 굉장히 견조한 만큼 조금 더 주가의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는 정말 시장이 좋지 못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다음 주도 그렇게 썩 기대가 되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시장에 누르고 있는 많은 악재들이 9월 달에 조금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